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오삼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려야 할 내용은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중에서 크게 제목을 잡자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고교와 대학이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하는가 하는 그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 자사고가 됐니 말았니, 법원 소송을 하니 마니, 교육감 인정을 했니 말았니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특목고와 특히 일반고는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세 번째, 상위권 학생들 어떤 고교로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등수의 상위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현재 고1부터 적용되는 수능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교육과정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된 건데요. 이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교의 변화입니다. 고교의 변화. 꼭 보면은 정권이 바뀌면 교육정책이 바뀝니다. 바꾸라고 꼭 해요. 그런데 그 바꾸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2가지 틀입니다. 첫 번째 틀은 뭐냐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애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큰 틀에서 보면 그걸 갖다가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중등교육과정, 고등교육과정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중등교육과정입니다. 이 중등교육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우리에게 들어있는 교육과정이 뭐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육과정이 많이 바뀔 때고요. 학생들은 아는 친구들은 벌써 맞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엄마들은 무슨 소리지? 그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입시제도의 변화를 바꾸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을 보게 되면은 입시제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그 임용 대상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된 것이 12년이 됐습니다. 12년이 됐는데 맨 처음에 도입할 때는 미국이나 혹은 교육 선진국에서 학생들을 선발했던 방법을 거의 똑같이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 안에서 해도 되고 학교 생활 바깥에 해서도 되고 학교 생활 바깥에 리서치를 해도 되고 논문을 써도 되고 해외 봉사 체험을 해도 되고 쫙 있었어요. 봉사 시간 제한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불법과 편법이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 바꾸자 해서 지금 바꿔가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학교 생활 충실자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만 해라. 학교 내에서만 또 하다 보니까 전국 단위 자사고하고 일반고 아이들의 졸업 생활기록2 내용을 보게 되면 불과 전까지 얼마 전까지는 뭐냐면 전국 단위 자사고 생활기록 30장, 30몇 장, 일반고 아이들은 12장, 13장. 그 뭐가 없어서 그랬냐면 글자수 제한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생활기록부 간소화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글자수를 다 똑같이 만들어버렸습니다. 똑같이 이제 페이지수가 같아요. 일반고든 전국 단위 자사고든 과거 영재고 빼고요. 다 똑같아요. 영재고 빼고 과거는 영재고 빼고요. 자,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더 무서운 게 또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기록을 하게 되는데 글자 수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상장도 한 학기 한 개밖에 못하고 봉사 시간도 이런 거 다 제한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기록되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번에 유은혜 장관이 문 대통령이 가면서 고교 대입시를 갖다가 정상화시켜달라고 해서 그 틀에서 움직인 것이 뭐냐면 교육과정하고 입시에 대한 방법인데, 수능과 수시 2개로 나눴을 때 수능은 지금 못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4년 예고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3 때 대학 갈 때는 어느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될 것인데
그 대학을 선택을 할 때 난 중3 때부터 준비를 할 거야 라고 시작을 해서, 그래서 대학에서는 4년 뒤에 우리가 뽑을 때는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4년 예고자라고 하는 건데, 좀 밝은 표정을 지으세요. 왜 표정들이, 아니 진짜 특히 심하네. 좀 밝은 표정을 지으세요. 좀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기 시작했어. 그래서 4년 예고제가 있기 때문에 수능 변화 당장 어렵습니다.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수시에서 공정성이라는 것이 남게 돼요. 공정성이라는 것이. 그런데 이게 또 숨은 이야기가 또 있어요. 제가 교직을 한 30몇 년 하다 보니까 이 변천사를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A라는 것이 터지면 A- 어떤 부작용이 생길 거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수시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시의 공정성을 따져 올라가면 원래는 수시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 대세를 이루는 것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평가냐면 정성평가예요. 정성평가. 수능은 정량평가잖아요. 딱 잘라버리잖아요. 몇 점부터. 근데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 수시가 정량평가적으로 가게 되면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르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숨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게 대학에서 그렇게 뽑으려고 안 하기 때문에. 주요 대학에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의 변화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선택으로 지금, 이 교육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설립 취지에 의한 공립과 사립의 학교별, 단위 학교별 성격이 있는데, 그 학교에 따라서 교육과정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그냥 옛날에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처럼 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주요 대학에서는 안 봅니다. 좀 더 심화되어 있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것을, 교육과정을 갖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만 주요 대학에서는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냐면요, 잘 못 외우기 때문에 저도 하나 보고 읽겠습니다. 장폐하제라는 교육심리학자가 있답니다. 이 교육과정이 결국은 뭐냐면 교육의 목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육의 주요 목표는 다른 세대가 했던 것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미래 세대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교육과정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는 독서라든지 배경지식이 뛰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교육과정은 주요 대학에서 보지를 않겠죠. 저라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는 요거 쳐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야기가 좀 복잡하니까 조금씩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과, 이과, 계열별 수능이 사라지고, 지금은 문이과 통합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문이과 통합은 고교 교육과정과 특히 수능에서 굉장히 변별력이 생기고 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수학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수학입니다, 지금. 그 다음 탐구 영역보다 국어 영어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선발권 고교. 대한민국에는 선발권 고교와 그 다음에 배정형 고교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에서는 선발권 고교를 선택을 합니다. 일단 한번 거쳐서 온 아이들. 그러면 그 아이들 들어가게 되면 내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신 따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비슷비슷한 애들이 들어갔으니까. 그걸 대학에서는 인정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고교 등급제는 없습니다. A라는 고교 1등, B라는 고교 2등, 지방에 있으면 3등, 그러니까 1점 주고 0.5점 주고 0.2점 주고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고교 등급제입니다.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대학에서는 뛰어난 교육과정, 그리고 선발권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특히 더
교육과정을 학교 안에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학교 바깥에서 하던 시절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걸 하는 것이 일반계에서 기숙학교 없잖아요. 기숙형 학교. 그 안에서 얼마나 학생들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발권 고교에서는 지금 길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학생부 전형의 장점과 정시가 확대되면 선발권 고교를 대학에서는 더욱더 선호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말은 많습니다만 여기서 이게 이 한마디로 끝납니다. 학생 감소. 학생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대학에서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지금. 그 다음에 대학에서도 똑같은 고등교육과정을 가지고 하게 되면 전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은 주요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거의 다 유학합니다. 해외 교육의 흐름을 알고 해외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똑같은 인재가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는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처럼 대학교도 없는 대학교가 만들어지는데 그 대학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하버드보다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렇듯이 대학이 굉장히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쭉 넘어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대학교 신입생을 삼아 주요 대학입니다. 주요 대학. 서영고, 서성한, 이해경, 중시, 홍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요 대학은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는 것이 강세다. 종합적으로 한다. 1단계 서류평가를 한다. 1단계 서류평가라는 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기록이라는 거예요. 기록.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기록을 해서 애 보기도 전에 기록을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만나가지고 말하는 걸 들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인터뷰. 말하는 걸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20분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3분 이상 답변하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중고교 시절에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험을 하고 움직여보고 자동봉진이라고 그러죠. 자율동아리 봉사진로. 자동봉진과 그리고 독서,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녹아가지고 있으면 그 아이는 머리에 배경지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질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재심은 면접도 있고 제출 서류 면접이 있는데 그 질문을 했었을 때 거의 답이 탁 나옵니다. 1단계 통과가 보통 보면 3배수 이렇게 잡거든요.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면접이 너무 소중해요. 그냥 이쁘게 말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성, 정교, 논리적 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나는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유니크하게 답변할 것이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만 받다가 학원 갔다가 와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3년 동안 그 생활에서 녹아 있어야 돼요.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 생활이. 그 다음에 교과, 비교과 모두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교과가 중요한 거예요. 공부가 안 중요한 거 아니야. 공부 중요해요. 학업 역량이라는 거는 공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백인지식이기도 하지만 선발권 고교가 인성으로는 학종이고 선발권 고교가 매우 유리하다. 선발권 고교. 이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계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발권 유리하다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지금. 개인별 기록. 기록은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대학 변화했고,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일반고. 자사고 재지정에 따른 특목과 일반고의 변화는 하나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다 통과했어요. 다 통과를 했는데 상산 통과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는 다 통과했으니까 이제는 여기에 대한 지원율이 높을까요? 작을까요? 지원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상산고등학교 지원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사장 보니까 야, 이사장 진짜 멋있다. 이 사람 자기 돈 1년에 몇 수십억씩 쏟아 넣어가면서 미래인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이사장 원래 돈 못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돈을 개인적으로 쏟아부어가면서 상산고등학교를 만들어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이사장이 미쳤나 그러겠지만 노후 천만에만 아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겁니다. 외고 국제고 내년에 재지정 평가됩니다. 재지정 될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정되고 안 지정되고는 어디에서 가장 큰 변별력이 생기느냐 하면 첫 번째 학생들의 만족도 설문조사 평가가 있거든요. 상상으로 100점이었잖아요. 학생들의 만족도. 100점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정 전입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정 전입금. 근데 법정 전입금을 잘 내고 학교를 건전한 예산 편성으로 해서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있으면 통과가 될 것이고, 좀 이상한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법정 전입금도 안 넣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게 가장 치명적이 될 겁니다. 요건 차이는 거기서 날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영재학교는 지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영재학교는 같은 부류로 묶었다고 봤을 때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지방의 과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방에 있는 애들은. 서울 경기 쪽은 좋아지고, 부산 좋아지고. 지역자사고는 8개가 탈락을 했습니다. 13개 중에. 그러니까 대거 탈락이죠. 대거 탈락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8개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나 한 개 빼고. 다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법정 싸우겠다 그랬어요. 나 싸울 거야. 나 자사고, 이거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거 전국 단위 자사고가 아니라 광역 단위 자사고예요. 광역 단위 자사고의 교직원, 이사장 이하 교직원들이 우리는 싸우겠다. 법정 소송하겠다. 대법원까지 5년 걸리거든요. 싸우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광역 단위 자사고에서 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힘들고 하지 마라 그러는데 일반고 가면 그냥 국가에서 인건비 98% 나오고 그냥 운영하면 되는데 말라고 그 어렵게 자사고를 또 법정 소송 가면서 하려고 하느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반고는 교육과정 운영이 약하고 자사고는 교육과정 운영 편성권이 강해요. 제가 말하는 건 그래서 교육과정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일반고는 학군에 따라 선호도 차이가 있고 학생 수가 급변했고 무상교육이 되고 고교 학점제 도입, 요거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요거에 따라서 내신 체제가 변화됩니다. 상대평가에서 선취평가제로, 그 다음에 학생비 관리 전략인데 일반계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전부 다 자사고 중에 하나 가면 되는데 내가 하다 보면은 일반고등학교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없는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일반고 갔을 때 어떻게 해서 이거를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거는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전국 단위 자사고나 광역 자사고나 과거 영재고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학생 선택과 학교 선택의 다양한 교육 과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고등학교 상대적으로 좀 약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숙형 학교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자동 공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일반계 고등학교 가게 되면 애가 4시 반 이후면 약간 좀 방임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으로 오게 되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잘 몰라가지고 여기 찾아봤는데 결론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간 아이들은 뭐냐면 스스로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학습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탄생하는가? 스스로, 우리가 그걸 갖다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는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아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했을 때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사람이 독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독서. 특히 여기 저학년들, 지금 초중에 있는 저학년들,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가 인생을 실패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독서를 통해서 성장하거든요. 인생의 종점은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장 과정은 결론적으로 뭐에서 이루어지냐면 독서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야기가 좀 심각하죠. 원래는 심각하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아니 너무 표정들이 막 그러지 맙시다.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 제가 여기서 말하는 상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의 상위권이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학업 능력 상위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보게 되면 어떤 걸 하느냐, 수시 정시 대비가 강한 학교, 설립 취지가 강한 학교,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설립 취지가 강한 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최명재 이사장님, 그 학교 없어질 뻔했지만 끝까지 붙들어서 지금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떨어졌던 지원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죠. 민사고가 지금. 그 다음에 아까 잠깐 홍성대 이사장이 상산고등학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산고를 없애려고 원래 전국 단위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의 기본 점수는 통과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60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안에 있는 그 탕정면에 삼성고등학교가 있는데 삼성고등학교 시절에 70점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삼성고등학교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 26억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인천 한국고등학교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상산고등학교, 여기는 기본 그 통과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요 80점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통과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학교 만족도 학생 만족 100점이었거든요. 그래갖고 80점 만점인데 79.64가 나왔어요. 79점, 0.34점 부족해가지고 탈락을 시킨다 하니까 지역 주민들과 전국에 있는 교육을 바라보는 사람들 들고 일어난 거야. 안 돼. 이런 학교는 대한민국에 있어야 돼.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게 되면 지금 유명한 학교들을 보게 되면 민사고 최명재 이사장님, 상산고 홍성대 이사장님, 대원의 이원희 이사장님, 한민고등학교의 김태욱 장관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관님 없었으면 이 학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 올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강의가 부탁이 오면 언제든지 어느 곳이라도 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대개 보면 이때 되면 박수 치고 막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생 선발권이 있는 학교, 제가 계속 강조하죠. 학생 선발권이 있는 학교를 도전하라. 두 번째, 스템 교육, 이겁니다. 요게 강한 학교. 이거 일반고에서 못해요. 이거 언제 하냐면 자동 봉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행학교. 기숙행학교가 좋죠. 확실하게 좋습니다. 기숙행학교. 우선 애들을 안 보니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고1부터 저기 수능의 변화. 요 수능 변화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이 와닿진 않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 자녀부터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곧 닥칠 이야기입니다. 개정교육과정으로 문이과 통합됐다. 상위권 대학은 수학 선택과목과 과학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뒤에 다음 페이지에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선택과목과 과학 선택과목으로 문이과 통합하라고 했지만 주요 대학, 스카이 대학 위주로 한 것은 문이과를 구별해서 뽑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가능성이라고 제가 적어놨지만 이것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대학교 신입생 모집 요강이 있습니다. 각 대학에. 거기 보면은 필수 과목 이수라는 말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물화생지 투투투가 적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과, 이과가 구별된다. 주요 대학일수록. 그럼 그 밑에 대학은 안 그래요. 그 밑에 대학이라고 해서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 밑에 대학은 문이과 통합으로 간다. 학생 수도 부족한데 일단 받아야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절대평가다. 그래서 4년 예고제 말씀드렸고, 영역별 변화,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국어 공통과목은 독서 문학이다. 그 중에서 선택과목 화작이고 언어와 매체인데 학생들이 선택할 것은 이것이 될 것이다. 수학 공통과목이 수일, 수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택과목에서 확률과 통계, 확통, 미적, 기하 중에서 이 셋 중에서는 택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애들은 확률과 통계를 많이 선택하게 될 것이다. 그
그 다음에 공통과 선택이 75대 20, 여기가 75고 여기가 25에서 출제하는데 9문항 중에서 단답형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전부 수능이 오지선다형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쓰기 영역이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초중등 교육 기본 보게 되면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과 해외 교육은 기타의 교육과정을 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들어오는 교육과정이 뭐냐면 IB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IB. 인터내셔널 바카로레아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IB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주로 뭐에 대해서 되어 있냐면 자동 봉진과 더불어 쓰기와 말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쓰기와 말하기. 그 객관식 없죠. 쓰기와 말하기. 프랑스 졸업시험에 쓰기만 한다는 그 이야기는 언론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그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한국사 그렇고요. 탐구 영역은 그전에는 사탐, 과탐이 나눠져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탐, 과탐이 구분 없이 두 개만 선택하면 돼요. 사회에서 두 개 하든 과학에서 두 개 하든 사회에서 하나 과학에서 하나 하든 하면 된다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데 주요 대학에서는 요걸 많이 할 것이다. 그 이야기 제가 했죠.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능력. 지금 여기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전국 단위 국가에서 실시하는 학업 능력 선취도 평가 지금까지 안 해왔습니다. 몇 년 동안? 8년 동안. 그래서 안 하고 이게 한 거를 제가 가는 곳곳마다 이야기했는데 엊그젠가 발표가 났습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하겠다. 언제부터? 내년부터. 대상은 초3과 중2를 대상으로 해서. 중2를 지금 뭐하고 있어요? 자율학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초3과 중2를 대상으로 해서 하겠다. 현재 중2는 자율학기도 실력하기 너무 힘드니까 교육부에 계속 학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애가 지금 전국에서 몇 등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우리 애가 도대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데 좀 해줘. 자꾸 해줘. 해서 이제 내년부터 초3, 중1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예고제기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학생이 꼭 필요한 평가문화. 요거는 학생들이 잘 받으셔야 돼요. 국어에서는 독서, 문학, 문법, 문학, 작문, 합법 이렇게 요 영역에서 중학생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실시하게 될 전국 학업능력 평가든 고교에서 중학교에서 내신 평가를 받든 그것이 요 중에서 하게 되는 그 중에서 독서와 문학, 그 중에서 독서. 여러분 독서의 강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독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독서입니다.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과목별 세분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게 되는데요. 그 과목별 세분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제일 중요하게 있는 게 배경지식. 그 배경지식에서는 다 뭐예요? 배경지식이라는 게 뭐예요? 독서예요, 독서. 그 다음에 영어. 리딩을 해야 되겠죠. 수능에서 리딩이니까 리딩을 많이 해야 되겠죠. 어휘 능력.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은 다 굵은 글자죠. 죄송합니다. 수학은 여러분 있잖아요. 단계별 학습을 꼭 하시고 학교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단계별 학습을 일반 다른 곳에서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러죠? 선행학습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선행학습이라고 하진 않고 단계별 학습이라고 하는데 단계별 학습을 하고 가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학생들 미안해. 너네들 정말 너네들한테 하기 싫은 소리인데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지금 전국 단위 사사고든 어디든 과고든 어디든 간에 거기 가면은 어디에서 게임이 끝나느냐 하면 첫 번째 수학에서 끝납니다. 수학에서 끝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끝나냐? 물투에서 끝납니다. 물투에서. 물화생지 중에서 화학, 생물, 지구과학은 쟤네들이 좀 해요. 근데 물리에서 와는 괜찮아. 물투에서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이 무섭다는 것은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 어느 학교든지 간에 상위권 아이들에서 어떤 과목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국어입니다. 그렇습니다. 국어입니다. 국어는 자사고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국어 문제를 전부 다 문법만 내줬으면 좋겠대요. 외워서 풀면 되니까. 근데 지금 국어 문제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긴 지문을 갖고 나오는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죠.
긴 지문을 갖고는 리딩이에요. 리딩, 한국말 독서입니다. 독서. 그래서 평소에 독서 능력을 굉장히 갖고 있어야 돼요. 다독을 하든 정독을 하든 숙독을 하든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 제가 이야기한 운동에는 이게 물립니다. 물투에서 골치 아프다 그랬죠. 뭐 일반 사회에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록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것은 학생이 만나기 전에 서류에서 먼저 만납니다. 고입이든 대입이든. 그런데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굉장히 틀린데, 결론적으로는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수시와 정시의 차이점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수시는 또 나오는데, 수시는 교육과정의 다양한 학교가 좋다. 두 번째,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볼 수 있어서 좋다. 세 번째,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되고 수업 방식에 변화 있는 학교가 좋다. 그 다음에 정시는 공정성은 굉장히 뛰어나죠. 정량평가해버리니까. 한 줄에 자대고 그어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패자 부활이 가능하다. 수시에 떨어지면 정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쁜 사람들은 수능이라고 적고 패자 부활점이라 잃는다. 그렇게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간단한 입시구조다. 간단한 입시구조라는 것은 학생을 선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 그 학생을 들여다보지 못하잖아요. 자, 이때 이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이 이게 기록이에요. 들여다본다고 하는 게 기록이에요. 원서 접수가 지금 시작됐습니다. 원서 접수가 대입.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됐는데 발표는 언제? 12월 달이에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 초가 되는데 약 3개월 동안 있어요. 서류 받아놓고 놀까요? 대학에서? 입학사진관들 놀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가 어떤 기록을 나에게 제출했는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첫 번째 보는 거, 대교협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교육과정은 어떤가? 이 아이는 될 수 있으면 어려운 과목을 선택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 아이가 배경지식을 위해서, 미래의 공부를 위해서, 제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깜빡했네 그래가지고 무슨 말 하다 말았죠? 이 친구 계속 적고 있었으니까 바로 답변이 나와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이 친구가 얼마나 다양한 배경지식을 위해서 독서를 했는가,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서 수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모든 교육감,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모든 교육감들은 전부 다 안 된다. 미래를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반드시 존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록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들여다본다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미안한데 수학 좀 더 열심히 하시고, 초등학생들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독서를 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부모 맨날 싸우는데 공부 잘하는 거 못 봤습니다, 저. 그래서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온 마을이 같이 움직여서 교육한다는 말이 있어요. 화목한 가정 이루시고 애들이 멋진 미래를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